푸르후럽럽 푸르후릅 예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셀프로 관짜고 못 박았잖아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시선이라는 건 있는데 검사 내부에서는 네.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 경무에 시달리는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사건 이렇게 쌓아놓고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뉴스 봤더니 검찰청 없어진대. 뭐 이런 만약에 뭐 좀 너무 과한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투덜거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 희망을 못 거니까 검사들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 러시라는 기사가 상시화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 개업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신입 법관들 이 임명식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예. 태반이 경력고간의 태반이 검사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청을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조직이 더 이상 본인들 뭐 없어지기도 하거니와 예.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을 자초했거든요. 이 현상으로 드러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 그 법사위 청문회에 나온 검사들 태도 보세요. 예. 그거 보고 국민들 중에 열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맞아요. 나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막 마이크를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정말 이상한 태도를 취하지를 않나. 박상현 검사 딱 뻔뻔하게 눈 딱 뜨고 앉아가지고는 그런 적 없습니다. 막 거짓말했다고 다 나오질 않나.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와 저게 원래 검사들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예. 실제 그 최재형 검사 같은 경우도 어떤 아는 기자가 자기랑 친구였다는 거예요. 최재형 검사가 옛날에 연수원 다닐 때 되게 이제 시험에 일찍 붙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1년 그러니까 검사 가서 1년 만에 그렇게 변하는 걸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 행동하는 걸 보고 더 깜짝 두 번 넘어질 뻔했다. 이거 기자 얘기가. 근데 저희들도 우리 연수원 다닐 때 알잖아요. 연수원 때 되게 착하고 순하고 정말 얌전하고 총무하던 애들이 많이 검사를 많이 가거든요. 예. 근데 1년만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완전히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 모습이 사실 저는 제가 20년 전에 들어왔어요. 20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도 내가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사실 많이 바뀌어가지고 검사들이 이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그 청문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세계에 살고 있구나.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난 나이를 보고 좀 놀랐어. 난 나보다 훨씬 위인 줄 알았어. 정말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노환선. 그래서 더 깜짝. 의외의 구려. 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에서 기수에서 검사 하나 나오면 위아래 3년 맞아요. 동문회가 그 기수로 합쳐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검사 한 명이 진짜 뭐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사회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특수부든 아니든 이걸 떠나서 일단 검사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있는 거고 뭐 그 얘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결국에 이제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집단적인 어떤 의식과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주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입돼서 내가 대한민국 영화에서 제일 많이 쓰는 대사가 뭡니까? 내가 대한민국 검사다. 네. 그래서 막 그 검사 하나가 가갖고 깡패들 다 때려잡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뭐 그런 장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네. 없다. 네. 내가 감히 대한민국 검사를 때려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다리도 못 올라가. 검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다리 안 올라가 다리가. 난 검사, 팔도 힘도 없어. 난 검사 다 그런 줄 알았네. 내가 대한민국 검사다. 관복띠 띠지는 얘가 없었다. 그러다 넘어져. 이렇게 다리 딱 올리다가 넘어져 버려. 아무튼 그런 직업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비슷한 분위기의 기사가 지금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 있잖아요. 파견 검사들. 그러니까 이게 원소송청으로 복귀를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얘기에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40명 중에서 절반가량이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특검 내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시잖아요. 실제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초창기부터 많이 했었었고 그때마다 특검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그런 간 사람 한 명밖에 없다. 한 명밖에 뭐 이러고. 없고 그것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다 이랬는데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런 마음들 많이 갖고 있고 그때 이제 욕을 얻어먹은 것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들이 왜 니네는 거기 가가지고 지금 딴 세상에 살고 있느냐. 그렇죠? 내 말이 맞죠. 게다가 다른 검사 동료들한테 동료들한테 그리고 니네가 지금 거기 가서 그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와가지고 뭐라도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내란 특검에서도 그래요. 이게 김건희 특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란 특검에 있는 그 검사들 파견 검사들이 따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특검 보나 윗사람한테는 알리지 않고 우리끼리 좀 따로 모여서 뭔가 얘기 좀 하고 대책회의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방에 나 빼고 새로 따로 모인 것 같은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 보한테 이제 알려지거나 특검한테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자기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 대책회의하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굴욕적이다.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게 나왔죠. 아니 그럼 지금 그런 분위기가 특검이 해야 할 일에는 지장을 미치지 않겠느냐.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네. 특검에 이제 파견 검사들이 있고 변호사, 법조인들이 가서 이제 수사관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거의 그 실무에서 주축을 하는 건 아무래도 수사를 보통 때 이제 해왔던 검사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유지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단절이 생기고 업무 해태가 생기면 아무래도 차질이 이 현상이 사실이라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거는 거죠. 단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게 김건희 특검이 갖고 있는 수사 목록이 16개인데 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세 가지 정도만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는 전면에 것 같고. 나와 있는 것들만 본인들은 다 해가지고. 했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들은 90% 이상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예를 들면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 갖고 있는 이 사건을 실체적으로 파헤쳐야 되는 부분과 특검이 지금 진도를 빼놓은 거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게 너무 가지수가 많고 확인해야 될 게 많고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서냐 그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서기관 신병 처리하고 난 다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스탑이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애초부터 이 특검 출발할 때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면 이게 노아의 방주설이 있었어요. 노아의 일단 방주. 거기 가 있어야 된다. 그래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 있어야 일단 이 정권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 찍힌다. 예, 해체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갈지는 그다음에 생각해 봐야 된다. 뭐 도모를 하더라도 그때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폭풍과 해일이 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하겠어요? 그러니까 너 거기서 안락하게 버티다가 너 나 조직은 다 망가지고 지금 다 없어지는데 너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이제 검사 동일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뭐 지금 그런 분위기들이 겹쳐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의외로 보면 수사 단계에서 보면 최상병 특검팀이 굉장히 빨리 확보한 증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수사 인력도 적고 규모도 작고 물론 뭐 사건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단순하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김건희 특검의 어떤 거기 이제 분위기가 군 중심으로 이제 또 예. 법무 그 라인들이 꾸려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보면 초반에 막 했던 수사들 보죠.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런 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잡아왔잖아요. 이게 어쨌든. 예. 근데 진도가 나가는 게 없어요. 어허. 이종호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특검이 상당히 구멍이 그렇죠. 나고 김건희 있다. 특검은 그리고 영장 발부율도 되게 낮아요. 상대적으로 보통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 발부율이 뭐 99%라 그러잖아요. 여기 25% 기각률을 보여요. 기각률 그렇구나. 자체가. 기각률 예. 자체가. 그리고 실제 구속 심사 같은 거 했을 때도 많이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다 이게 돼야 되는데 거기도 전부 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이 좀 삐걱거리는 게 되게 많은데 워낙 일이 많고 네. 워낙 잡스러운 것들이 많고 근데 아까 최일병 특검 얘기했지만 최일병 특검은 이미 재판에서 막 거의 대부분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긴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워낙 군문화의 특수성이 좀 있는데 그 속도를 낼 수가 네, 있죠. 근데 예. 거기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고 내란 특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은석 특검이 이제 우리들이 보기엔 되게 시원하게 잘하고 윤석열 잘 잡아내기는 맞는데 검사들 라인에서의 또 지휘력은 또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내란 특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아주 그냥 충성도 높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좀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특검부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져야 되는데 거기도 노상원이라든가 김용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입을 꽉 다물고 있어가지고 예. 거기도 좀 락 걸렸어요. 진행이 더 안 되고 예, 있다. 그래가지고 아하.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예. 이번에 심우정도 데려다가 뭐 하고 그다음에 박상대도 했지만 예. 검사들이 워낙 세게 거기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 나가지 못해. 왜? 어차피 자기네들 사람들인데 그럼 아무리 잡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양쪽에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내란 특검이나 이런 데서는 특검법 개정해가지고 더 뭐 인원도 확충해주고 뭐 시간 늘려주고 이거 하지 마라. 차라리 우리는 그냥 시간 모자라가지고 안 했다고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은 어쩌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달 정도 연장하는 거 이 정도로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야 이러면 그 국민들의 기대치 이 높죠. 특검이 마무리가 될 때 뭐 공소는 유지해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또 걱정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나 이제 검사 출신들이 특검을 대하는 태도들 앞서 뭐 박상용 검사나 최재형 검사 얘기도 잠시 했지만 이건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태도인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정말 끝내주죠 그 기가 사람은. 예.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그 지하로 개구멍으로 들어가더니 맞아요. 나올 때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랄까요? 당신네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게 뭐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윤석열, 박성재가 똑같은데 내가 검사 해볼 만큼 해봤는데 이걸 조서를 내가 이걸 날인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조서 심지어 그 네.
날인도 안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네가 하는 게 이게 조사냐? 뭐 누군 조사 안 해봤냐? 뭐 이 태도로 가는 거예요. 거기도 말투가 그렇습니까? 네, 말투 다 그래요. 성별화돼. 말투 원래 딱 김한이랑 똑같아. 진짜 이렇게. 아니 김한이 진짜 검사했어야 돼. 이봐라. 누구는 깡패 수사 안 해봤나? 약간 최지원 닮지 않았어요? 그래요? 진짜 아니에요. 좋아요. 정말 네. 딱딱딱 이렇게 동안입니다. 싱크로율 예. 90%. 수사권만 주면 잘해줄 수 있어. 수사권 안 줄 걸? 약간 오래된 게장 느낌이 좀 나는데. 계장 느낌. 좋은 용어도 있지 않나요? 6급 게장님 나 느낌이 진짜? 나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박성재라는 인물은 그 뭐 법무부 장관이기도 네. 하고 계엄 당일날 굉장히 빠릿하게 움직였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도 저희가 짚었지만 뭐 임세진 당시 법무부 감찰과장이나 배상업 이 사람은 이제 출입국 배상업, 관리하는 출입국 사람이고 관리본부장. 예. 신용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장 여기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까지 연쇄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이미 확인이 됐고 그리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하고도 12월 4일 새벽에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것도 특검에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박성재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고 건의하기 위해서 김주현 전 수석하고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했다는데. 이 박성재 장관이 기억력이 굉장히 희한한 사람인데 심우정하고 3번 통화를 하거든요. 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김주현하고 통화한 건 기억이 나요. 그러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같은 날 오히려 심우정하고 통화했을 때가 더 긴박한 상황이에요. 비상계엄 막 그렇지, 하고 이럴 예. 때. 근데 그때는 심우정하고 3번이나 통화했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김주현하고 통화했죠. 김주현하고 통화했을 때는 자기가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희한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검사들의 기억력은 김주현은 뭐라 그래요? 김주현의 대답을 들어봐야지. 지금 김주현 공식 입장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사도 진행 크게 안 되는 거고. 김주현 조사 한번 했거든요. 했긴 했죠. 근데 뭐 나오는 게 없었잖아. 김주현이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게 하나도 안 그러니까 나와. 언론 리리즈가 된 이거는 게 기자한테 없어. 물어봐야 돼. 기자님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자들이 근데 선별적으로 그때 기사 쓰나? 지금 안가 회동 멤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인. 김주현, 박성재,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 그다음에 이상민 법무비서관, 그다음에 대통령실 네. 여기들을 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들이 사후에 어쨌든 비상계엄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후 법리 대처를 해갈 거냐를 그 자리에서 맞아요. 모의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 이상민밖에 구속이 안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고 예. 심지어 그 법무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까 뭐 특검 수사 혜택이기도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진술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상황 어쨌든 못 받고 나온 거고. 근데 지금 특검이 진도를 전혀 못 빼고 있고 저는 박성재도 조사한 다음에 바로 영장 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박성재도 일단 돌려 보냈잖아요. 보내고 그 뭐 영장 치기 어려울걸요. 그리고 뭐 그 아까 말했죠. 진술 도장도 안 찍었고 뭐 예. 녹취 그거 가지고 그 이제 뭐 뽑아내라고. 가름하라. 뭐 이렇게 영상 얘기했단 녹화 말이에요. 한 부분에서 진술을 추출해서 자기한테 보이라고 그 속기록처럼 오히려 결제받는 정확히 사람 보라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태도로 받는 피해자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태도가 전염이 되는 건지 그 런종섭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이 최병 특검에 출석하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는 생각 안 해봤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이건 기자한테 물어봅시다. 이 기자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진짜 정도면? 도발적인데. 저 도발적인 기자들은 도발적인 센 얘기죠. 사람한테는 말을 못해요. 네. 아니 뭐 저는 안 갔는데요. 또 약간 인성애 같네. 이 사람 한덕수한테 막 밀어 오늘 넘기는 캐릭터가 것처럼 많이 나오네. 최재형 이 검사. 간신배 김. 제가 있었어요. 네. 들이받아. 왜 도망갔습니까? 예. 했을 텐데 아. 저는 없었다. 이런 데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네.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본인은 입도 뻥끗 못할 걸. 아이, 제가 또 취재 현장에서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주 공격적인. 아주 기자 해본 적이 있어요? 기자를 하지는 않지만 없잖아. 취재는 여러 차례 했죠. 아, 예. 그래요? 현장에서. 살살 꼬시죠. 뭐라고? 장관님 잠시 커피 한잔 하실까요? 근데 이런 서서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엠부싱이라고 하는 건 이종섭이 화를 내게 했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그림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뭐 얼마나 근데 제가 볼 때 출석하고 나와서 제일 열심히 기자들한테 설명해 준 건 김상민이에요. 김상민은 그러네. 본인이 집에서 열심히 구상해온 스토리를 다 말해줬어요. 들어가서 박살나고 구속됐죠. 근데 이종섭은 이제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종섭이 거기서 바로 화를 냈다. 그러니까 MBC는 그걸로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를 볼 수 있는 거거든. 맞아요. 이 사람이 호주 출국할 때 MBC 기자가 공항까지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제법 친절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티켓 들고 비행기 타려고 줄 서 있는 데까지 와서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오냐고 뭐 이런 태도였었는데 그리고 특검 출석할 때도 뭐 물론 준비되어 있는 멘트였지만 멘트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승질을 내고 있다. 근데 김상민 검사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아 원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 쫙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까? 원래 되게 사람들한테 사근사근하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설명해 주는 거 좋아하고 원래 성격이 사람들하고 척지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 되게 쫄았어요 사실은. 척지는 걸 싫어하면 저 그림 사달라 그러면 사다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너무 유해서 나는 이제 부탁받으면 다 해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림 셔틀도 한다. 그게 현실 검사여도. 검사지만 그림 셔틀하고 남는 시간에는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렇지. 뭐 이런다. 바쁘다 네. 바빠.